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신동엽과 금강 5번째.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금강이 부여를 만났을 때 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뒤쪽으로 펼쳐져 있는 저곳이 구두레 나루입니다. 저기에서 나룻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와야 부여에서 바깥으로 만나는 길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 나루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제가 왜 그 공주 지역에서 곰나루라고 그렇게 붙어있고 한 데를 그냥 통과해 왔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나루가 아니에요. 옛날 나루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강을 어디서 건너겠어요? 강을 멀리 가서 강을 건너겠습니까? 강마을에서 강마을로 연결하는 것이 나루예요. 그래서 옛날 다리들은 전부 다 그 위에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양화대교는 옛날 양화나루에 배가 지나가는데 위를 양화대교가 지나가고 있어요. 저쪽에서 끝나는 마을과 이쪽 강 건너에서 시작되는 마을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들이 거기를 이동해 다니니까. 이 지금 구두레 나루는, 제가 지금 구두레 나루 건너편 쪽으로 와 있는데, 이 건너편 쪽을 어떻게 해서 발견한 거냐면은, 신동엽의 데뷔작이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예요. 이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어디서 구상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이 부여분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주변 정황 설명하면서 어디서 구상했을지를. 그러다가 지금 발견하게 된 곳이 지금 이 나루 건너편 쪽이었어요. 이쪽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신동엽 시인이 구상하게 된, 그 신동엽 시인이 그때 생각했던 대지, 이것이 지금 이제 이쪽 일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이어서 바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저 구두레 나루는 제가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구다라나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다라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일본에서 가짜를 구다라나이라고 한대요. 알맹이가 빠졌구만, 이 말을. 이때 구다라나이가 뭔 말이냐면, 구다라가 없다는 말인데, 구다라가 없으니까 가짜인 거죠.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이때 구다라가 구두레예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백제를 일본 사람들은 구다라라고 부릅니다. 구두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백제가 없다 그러면 가짜다. 이게 지금 이제 일본말 구다라나이의 어원이 되는 거죠. 지금 저 구두레 나루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더 오래 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신동엽 시인이 활동할 때, 학교 다닐 때, 부여를 빠져나올 때도 이 나루에서 건너왔던 자리예요. 지금은 유람선 선착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 구두레 나루가. 그래서 저기에서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이제 낙화암 쪽으로 올라가서 낙화암 보고, 고란사 보고, 낙화암 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한 바퀴 도는, 제가 부여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온통 하는 이야기가 알쓸신잡에 알쓸신잡에서 그 이야기 했다고. 제가 생각할 때 그 굉장히 합리적이고 비판적 지식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프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을 저는 많이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이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모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또 아쉬움도 없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부여 이야기할 때가 대체적으로 저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구둘의 나루에서 배를 타면은 배가 이제 유람선을 타면 유람선이 이렇게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은 백제 몰락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직도 백제야 지겹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 사람들이 백제 시대만 살고 안 살았습니까? 백제 이전에도 인간이 살았고 백제 시대도 존재했고 통일신라도 백제만 망한 게 아니라 통일신라도 망했고 고려도 망했고 조선도 망했고 일제강점기도 일본 놈들도 망해서 쫓겨갔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펼쳐지고 있죠.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왜 그 많은 것들이 다 이 그 백제의 기억을 덮지를 못했는가? 이 백제의 기억은 뭐가 그렇게 맺힌 게 많아서 지워지지 않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백제는 사실은 서울에서 제일 오래 있었죠. 그리고 백제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공주시대로 얘기를 많이 해요. 문영왕릉이 증명한다고 하고. 그런데 백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서울이나 공주에서 그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근데 부여 오면 온통 백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유람선 그래서 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지겨운 백제 이야기를 백제의 눈으로가 아니라 통일신라의 눈으로 혹은 소정방의 입장에서 이제 해설이 나온다. 이제 이 점을 이제 알쓸신잡에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바로 이제 저 유람선 타면 방송에 나오고 흘러나오는 노래 꿈꾸는 백마강 막 이제 이런 노래들 흘러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 내용들은 제가 더 잘 보이는 자리 가서 제가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둘의 나루를 건너와서 길 위로 올라오면은 이 길이 이제 펼쳐지는데 백마강 길이에요. 길 이름이.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왜 금강과 백마강은 어떤 관계냐? 일반적으로 강이 어떻게 되냐면은 샘에서 샘 솟아서 흘러와서 도랑이 개울이 돼서 하천이 돼서 강이 되면은 이 강이 남한강을 예로 들면은 정선을 지나올 때 아우라지를 지나올 때 아우라지가 두 개가 어우러지다라는 말이거든요. 두 물줄기가 그러니까 임계천과 오대천이 아우라져서 조양강이라고는 강이 돼요. 조양강이 흘러와서 또 뗏목 묶는 데서 물줄기 하나를 만나가지고 동강이라고는 이름을 달게 되거든요. 동강이 흘러내려와서 서강을 만나서 남한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월 쪽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남한강이 흘러와서 북한강을 만나서 한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강과 남한강과 동강과 이것은 결국은 다 한 물줄기예요. 한 물줄기인데 어릴 때는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면서 이름들이 쭉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금강도 금강도 그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백마강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명쾌하게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공주에서 금강이었던 것이 저 군산에서도 금강인데 사이에 끼어 있는 여기는 강 이름이 다르냐 백마강이냐. 이제 백마강이 그래서 이제 뭐 소정방이 뭐 백마로 뭐 용을 낚아서 백마강이다 그런 얘기들은 전부 이제 좀 나중에 잘 모르고 한 얘기고, 백마강의 백자가 백두산 할 때 백자예요. 나라 백자예요. 나라의 큰 강이 백마강입니다. 그래서 금강이 이 왕이 존재했던 왕이 살았던 이 부여를 지나갈 때 부여를 이렇게
휘감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부여에 있는 성이 반올성이에요. 반달처럼 이렇게 부여를 반바퀴를 돌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부여를 감싸고 있는 동안 이 10km를 백마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이름을 왕의 강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그래서 존칭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나라의 큰 강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그냥 동네 애들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기가 그래서 호로 불러주듯이 어른을 이 구간을 백마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백마강 길입니다. 저기 지금 저 산이 부소산인데 저 산에서 왕이 살아요. 왕궁이 지금 저기 있어요. 구두레 나루를 건너서 왕의 절을 다녀요. 이 왕의 절이 왕흥사예요. 지금 이 길은 내비게이션에는 없는 사용하지 않는 길이니까 길인데 왕흥사지 앞에 있는 길이에요. 옛날 백마강 길입니다. 그래서 백마강 길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이 길 정말 쓸쓸하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단 하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60년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신장로. 60년대 신장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길이에요. 신장로는 신장로 이전에 옛날 있는 길들은 달구지들이나 다닐 수 있는 길로서 차량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버스 들어와서 버스 지나가는 길을 새로 닦죠. 그 사람들이 화물차 지나가는 길을 새로 닦습니다. 요 새로 만든 그래서 새 신자 지을짝자 길로자 신장로예요. 예, 지금 그 60년대 신장로예요. 보면은 전봇대 하나도 안 걸리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새마을운동 이전 시기의 풍경을 찍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뚝길까지 다 시멘트 돼 있다니까요. 특히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지금 저런 나무들이에요. 이 나무들 보면 지금 반짝거리는 미류나무들이거든요. 저 미류나무가 정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제가 신동엽 시인의 시인과 부인 주고받은 편지를 읽다가 발견한 건데 신동엽 시인 부인이 와서 봤을 때 신동엽 시인은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농민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동엽 시인이. 그런데 논밭이 없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뭘 해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궁리를 하면서 두 명이서 궁리를 한 것이 강가에다가 미류나무를 심어서 살아볼까. 그래 보니까 부여가 미류나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지금 그것이 무슨 돈이 될까. 하여튼 미류나무 심어서 살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미천이 필요한 일이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 부여에서 이제 한 5년 넘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전에 남선성량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량이 있습니다. 그 성량 공장이 부여에 있었어요. 그 성량을 만드는 나무가 성량골에 사용되는 나무가 미류나무래요. 그래서 부여에 미류나무가 많아요. 여기는 그것을 사는 데가 있으니까 그 남선 성량 공장이 불이 나서 타버리니까 이사를 갔는데 부여 바로 옆에 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논산은 사람들이 부여고 논산은 뭐 굉장히 먼 거리감을 느끼고 이렇게 듣기가 쉬운데 의자왕이 부여 지킬 때 저 계백장군 5천 열사 꾸려가지고 저 신라군들 막으려고 간 곳이 황산벌이잖아요. 이 황산벌이 논산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부여 앞 벌인 거예요. 논산이. 그 논산으로 남선성량공장이 이사를 가서 그 시대 거기서 또 불이 났을 때 제가 듣기를 불티나 나이타가 출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출연해서 성량공장이 그렇게 해서 끝났다.
근데 하여튼 재미있는 게 하여튼 어쨌거나 그 미류나무가 많습니다. 그 미류나무 60년대 미류나무가 살아있는 60년대 신장로가 살아있고 60년대 풍경이 살아있고 60년대 가로수들이 남아있는 길이에요. 비 올 때 눈 올 때 정말 근사합니다. 부여가 아니면은 맛볼 수가 없는 그 길, 도보길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만 지금 그 유람선에서 그 소종방 얘기하고 그 했던 삼천궁녀와 낙화암 그다음에 저 조룡대 이야기는 송두리째 남았어요. 그것은 자리로 옮겨 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